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은 어도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소스 또는 재료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에는 보시다시피 윈도우 탐색기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물론 윈도우 탐색기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이 어도비 브릿지에서는 이 이미지나 또는 오디오 파일 그리고 영상 파일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또는 영상을 편집하는 분들한테 이 어도비 브릿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잘 만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재료를 우리가 적재적소에 또는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의 소스가 되는 또는 그래픽 편집의 소스가 되는 다양한 재료들을 늘 편리하게 관리해야 될 그러한 그런 도구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윈도우 탐색기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어도비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어도비 브릿지를 사용을 해야 굉장히 편리하고요. 간단하게라도 어도비 브릿지에서는 이 사진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집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도비 클라우드로서 지금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도비 클라우드에서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때 이렇게 브릿지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를 해야 이 브릿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도비 브릿지 202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열었을 때 이와 같이 화면이 처음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도비 브릿지에서도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서 윈도우 워크스페이스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처음에는 에센셜에서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표준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에센셜이 선택되게 이렇게 하시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자면 몇 개의 이제 패널들이 좀 보이죠? 자, 보시면은 페이버릿, 즐겨찾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컨텐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프리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에는 필터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컬렉션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보다 보면 메타데이터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패널도 프리뷰 패널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창을 늘어놨다가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리셋 스탠더드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다시 이 프로그램의 지금 에센셜 인터페이스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하는 것이 오른쪽에 프리뷰에서 보여지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그런데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택한 파일을 굉장히 크게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필름 스트립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하나하나 우리가 선택해서 이와 같이 보면서 이미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컨텐츠의 밑에 슬라이더를 이렇게 옮기시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름 스크립트라고 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조금 우리가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라이브러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스퀘어 하모니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몇 가지 어도비 컬러 20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어도비 컬러 2021의 요 단추, 맨 왼쪽에 있는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줄여지죠? 요 상태에서 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현재는 어도비 컬러 2021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브라우저 쉐어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파인 퍼블릭 라이브러리 이런 게 있죠. 이것을 파인 퍼블릭 라이브러리, 이거는 공공 라이브러리인데,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이거는 우리가 어도비 클라우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런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도비 컬러를 우리가 팔로우 할 수도 있죠. 여기서 팔로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라이브러리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팔로우 했다고 표시가 뜨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추가가 된 것이고요. 어도비 컬러가 생겼죠. 그 다음에 다시 뭐 페이스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몇 개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모지 이런 것들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팔로우를 하시고, 이것도 팔로우를 하시면은 이와 같이 추가가 된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창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이 창을 종료 단추를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추가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도비 컬러 2021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다양한 색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에서 색상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 색상의 세트를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이 색상의 세트, 조화롭게 보일 수 있는 색상의 세트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세트들이 나오죠. 우리가 어떠한 그래픽 또는 인포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색상의 세트가 항상 고민이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 중요한 거는 이 색상 세트가 그러면 컬러 코드 값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면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색상 코드가 나타나고, 여기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요것에 색상 코드표가 나타나죠. RGB는 값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서 이 코드 값을 사용해서 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를 선택하니까 요것에 대한 걸로 또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이 코드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색의 선택은 그래픽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우리가 특히 초보자분들은 기존의 이러한 컬러 세트를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워크스페이스 보도록 할까요? 어떤 것이 있냐면 아웃풋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클릭을 하시면 요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출력을 할 때 또는 PDF로 주로 출력을 할 때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런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진 이미지를 매번 출력해서 그 낱장들을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특히 클라이언트에게 일을 받아서 일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줄 때는 이렇게 용지에다가 여러 장 중에 여러 장을 이렇게 앉혀서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앉혀서 우리가 여기서 PDF를 출력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서 리셋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초기화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2개씩 안 트는 게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 세팅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2개씩 안치, 요거는 이제 2개씩이니까 6개가 안치는 방식으로 했고요. 만약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도 하나씩 안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안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는 요걸 하나씩 안친다라고 했을 때,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놨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파일 이름이 있는 게 실무적으로는 편리해요. 그리고 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는 다큐멘트 부분에서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에 우리가 몇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다큐멘트에서는 파일 이름과 확장자를 여기서 체크하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이걸 지우시면은 안 나타나지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런 게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페이지에는 이 이미지를 가져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두 번째 페이지가 바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놓겠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이 위에다 이렇게 하시면은 새 페이지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세로 방향의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좀 다른 방식이 나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한 개씩이 아니라 이렇게 2개, 4개씩 앉히면 어떨까? 그럼 4개씩 바로 앉혀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출력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는 김에 우리 2페이지짜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드래그를 하니까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그림으로 앉혀졌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히고요. 이렇게 앉혀서 우리가 계속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페이지에 걸쳐서 앉힐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상들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해상도도 지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미지 퀄리티도 최대한으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할 것들이, 이걸 클릭하시면 그 그리드 앤 마진 이쪽을 클릭하시면 이런 어떤 이렇게 여백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들을 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칼럼과 요 열 사이에도 우리가 이런 어떤 요걸 조정할 수가 있고요. 요거보다는 헤드 앤 부터 요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건 뭐냐면 앞부분에 사용할 그 이러한 헤드 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헤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저는 여기 여러 장일 때는 페이지 번호를 좀 넣고 싶어요. 그런데 자, 만약 이 윗부분에다가 만약 텍스트를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서 include header 여기다 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겠죠. 저는 이와 같이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나타난 게 보이죠? 자, 여기 화면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끔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이 오른쪽보다는 가운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 폰트도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폰트로 우리가 지정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폰트도 이렇게 해서 이 폰트 크기도 이렇게 크게 해서 나타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밑에 부분에다가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게 좋을까요? 요 밑에도 어떤 그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include page number 해서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나타났죠? 여기 좀 위에 나타나 있죠? 페이지 번호를 밑으로 하기 위해서는 로케이션에서 요거를 헤더, 푸터, 센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졌네요. 그 상태에서 요것도 글꼴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지만 에어리얼 요 글자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서 에어리얼에서 좀 에어리얼 블랙
그 볼드로 좀 하고요. 요 폰트도 좀 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면 두 번째 페이지를 보더라도 이와 같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걸 PDF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Export to PDF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바로 이제 PDF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PDF를 요즘에는 PDF로 많이 그냥 제공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PDF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괜찮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줄 때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메타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 인터페이스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개체, 그 이미지든 그 영상이든 그 개체에 대한 요 정보값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정보값.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일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좀 더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활용할 때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점 정도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여기서 우리가 다른 폴더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주로 하는데, 여기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폴더가 나타나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여기 이제 만약 인디자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나타나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인디자인 안에서도 클릭하고 마우스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완성 영상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이 영상들이 나타나지죠. 그럼 이 영상들을 클릭하면 영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그 메타데이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파일이나 영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키워드를 보도록 할까요? 키워드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워드에서는 이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와 같이 이렇게 키워드를 우리가 작성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에센셜로 돌아가도록 하고요.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리셋 스탠더드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하시면 다시 이제 브릿지 프로그램의 에센셜 인터페이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설정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되게 고급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많지만 몇 가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한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터페이스 쪽에 가셔서 어피어런스에서 우리가 요 색깔을 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흰색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회색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요 색을 좀 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검정색 계열의 색깔을 좀 하기도 합니다. 이 어피어런스에서 여기 프로그램의 브릿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점들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요 텍스트에 관한 겁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은 글자들이 너무 작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맨 오른쪽에 라지스트 폰트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 더 글자를 좀 크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키워드 부분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라벨 앤 레이팅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가 많을수록 중요한 거겠죠. 자, 여기서 그 단축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 2를 단축키 CTRL 2를 누르면 별표 하나, 2는 별표 둘, 별표 셋, 별표 넷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CTRL 6번, 7번, 8번, 9번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이 변하게 표시가 된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그럼 지정을 잠깐 해볼까요? 자, 여기서 OK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컨텐츠에서 이미지들을 보는데 이미지들에서 요걸 좀 이렇게 크게 해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크게 해놓고 하는데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별표가 나타나지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표 5를 CTRL 5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별표 5개가 됐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별표 몇 개 할까요? 별표 3개, CTRL 3번. 자, 요거는 선택하시고 CTRL 2 별표 2개. 자, 요거 다음 거는 CTRL 5 5개 별표 5개 이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달리 색상을 우리가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클릭하시고 요거는 6, 7, 8, 9가 돼 있어요. 그래서 CTRL 9를 누르시면은 9번에 해당되는 색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요거는 CTRL 8번 해서 이렇게 다른 색상이 선택이 됐고요. 그래서 요것도 CTRL 6번에서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됐어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는 보시면은 여기 필터라고 있죠? 필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별표가 5개인 거, 여기 필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걸러서 그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터에서 레이팅에서 별표 5개라면 별표 5개인 것들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2개까지도 나타난다. 요거는 3개이거나 5개인 경우, 또는 2개인 것 포함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색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색이 없는 것들, 그 별표가 없는 것들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색도 우리가 색 표시한 것들 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필터 기능에 대해서 잠시 배워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프레퍼런스에서 이 정도의 그 환경 설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시면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필터에서 우리가 요것을 다 닫아서 우리가 원래 상태로 이렇게 그냥 기본 상태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이 파일을 볼 때 이미지, 사진 이미지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도비 브릿지를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종류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 이미지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영상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디오 파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 컴퓨터를 보자면 영상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오디오 파일은 저는 주로 여기다 두고 써요. 그러면 이 오디오 파일들은 이렇게 클릭해서 우리가 살짝 앞부분이 좀 나오죠? 근데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선택하면 잠시만 음악이 나오다 말지만 여기에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또 이렇게 좀 길게 나와요. 그렇지만 끝까지 나오진 않아요. 가능하면 끝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클릭해서 이 파일에 대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이 파일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듣겠다라고 하면은 오른쪽 클릭해서 오픈 위드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열 수 있는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영상에 대해서도 이걸 클릭하셔서 영상이 있는 부분들을 클릭하셔서 완성 영상 쪽으로 가보면 여기서 영상들이 만들어진 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 간격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저는 프리뷰를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영상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이죠? 메타데이터 정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내리면은 이 간격도 이 구분선을 내려서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 영상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영상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브릿지에서 보는 영상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는 용도는 아니라는 점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대략
대략만 보는 거죠.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볼 때도 대략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은 영상 좀 플레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래픽 파일은 어떻게 좀 자세하게 볼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영상 강의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요것 또한 우리가 요걸 클릭을 하면 마우스 포인터로 ESK를 누르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와 같이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상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돋보기 기능처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다시 없어지는데, 다시 클릭을 하면 이게 다시 나타나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볼 때 다른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선택을 해서 여기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요 클릭을 하시면은 요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서 좀 더 자세히 볼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나는 이거를 좀 더 정말 화면에서 크게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프리뷰 요 탭을 패널을 가운데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걸 이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옮겨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화면을 굉장히 크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 돋보기를 클릭해서 또 이렇게 자세히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 이런 데서 여기 브릿지로 이미지를 열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특정한 파일을 이 어도비 브릿지를 열 수 있게끔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렇게 폴더를 열 수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이 파일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파일을 우리가 오른쪽 클릭해서 이 파일을 열고자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어도비 브릿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어도비 브릿지를 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는 아마 이게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등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나타나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앱 선택,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에서 다른 앱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나타나지죠. 이것도 제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안 나타난다면 여기 쭉 내리시면은 추가 앱이라는 게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리시면 맨 밑에 내 PC에서 다른 앱 찾기가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을 찾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냐면 내 PC에 C 폴더에 프로그램 폴더에 어도비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면 어도비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브릿지, 그러면 이제 브릿지가 나타나지죠.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브릿지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그램이 열려요. 그러면 bridge.exe 키를 눌러서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이렇게 당장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했을 때 이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연결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항상 이렇게 브릿지가 나타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브릿지가 나타나서 브릿지에서 이 파일을 여는지 아시겠죠? 자, 이게 보시다시피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실 때 가장 커다란 그 문제는 이렇게 이것이 안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파일은 내용을 볼 수 없죠. 이럴 때 이걸 갖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열어서 볼 수도 있지만 브릿지에서도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제 보시면은 연결 프로그램에서 여기서도 그 확장자, AI 확장자인 것이 이번에 또 저희가 돼 있진 않네요. 그러면 연결 프로그램에서 다시 앱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추가 앱을 클릭하셔서 여기 브릿지가 보이네요. 브릿지를 하셔서 요 할 때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그 어도비 브릿지로 돌아와서 우리 그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스탠더드 워크스페이스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윈도우에서 그 스탠더드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파일 보기에 관한 거예요. 어떤 파일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서 보는 것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파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스페이스 키만 눌러도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살표 키를 이렇게 눌러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들 설명드립니다. 괜찮죠? 편리한 기능이고, 이 전체 보기, 화면 전체 보기 기능을 멈추려면 ESC 키를 누르시면은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자, 뷰에서 리뷰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갤러리처럼 살펴보는 기능인데 아주 멋있고 사진 이미지를 빨리빨리 볼 때는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들을 미리 알려 드릴게요. 리뷰 모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와 같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화살표 키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미지들을 살펴볼 수 있죠? 이 기능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플러스 단추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 볼 수도 있고 다시 닫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지들을 빠르게 살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는 점들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중단할 때는 ESC 키만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즐겨찾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폴더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해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뮤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뮤직 폴더를 여기다 추가하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요 폴더로 클릭했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가 나타나지죠. 그럼 이 폴더들을 여기다 즐겨찾기에다 추가해 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보시면은 Add to Favorite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이번엔 뮤직을 해볼까요? 뮤직 요 폴더를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요 단추가 안 뜨죠. 자, 아니면 여기서 비디오 푸티지 요 오른쪽 클릭해서 Add to Favorite 이렇게 클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이걸 클릭하셔서 이걸 만약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즐겨찾기를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요로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서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거를 만약 탐색기를 열고 싶으면 요걸 갖다가 클릭하면은 이게 또 탐색기로 그대로 열리게 돼 있고요. 여기서는 제거하기 위해서 자, remove from favorite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클릭하셔서 다음번에 또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추가와 삭제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특정한 파일들을 갖고 슬라이드 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 파일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뷰에서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은 바로 슬라이드 쇼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슬라이드 쇼에 대해서 옵션 설정을 하신다면 이렇게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초인데 요거를 너무 많으니까 한 2초 정도로 바꾸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좀 해두시고 몇 가지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뷰에서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화면에서 지금 슬라이드 쇼가 이렇게 진행된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파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오는 그러한 슬라이드 쇼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어떤 사진들을 여러 장을 보여줘야 될 때 있죠. 그럴 때 이 어도비 브릿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금 슬라이드 쇼를 보여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우리가 어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영상과 그래픽 편집 또는 사진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어도비 브릿지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또 익히도록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별로 그 기능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어도비 브릿지에서 꼭 사용해야 되는 몇 가지 기능, 뭐 필터 기능, 그 다음에 이렇게 즐겨찾기를 추가한다거나 별표를 준다거나 색상을 이렇게 줘서 구분해서 필터에서 우리가 간편하게 우리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전체 화면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도비 브릿지의 기능은 뭐 여기에서 국한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그 사용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실무를 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좀 더 이렇게 좀 세부적이고 유익한 전문적인 기능들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 따라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